석파천은 자기 곁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당인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띵땅! 누가 나를 안고 왔소? 정당은 입술을 비죽거렸다. 물론 할아버지죠. 누구긴 누구겠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정불삼은 뱃머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할아버지, 어째서 나를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나요? 정불삼은 싸늘히 코웃음 쳤다. 흥, 당아, 저 녀석은 백치이다. 그런데 왜 저 녀석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어찌되었든 그와 동방화촉을 밝히지 않았으니 차라리 이때 한 칼에 없애버리자. 정당은 다급해서 소리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오라버니는 큰 병을 앓고 난 이후 많은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병이 나으면 다시 제정신이 회복될 거예요. 그녀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렸다. 천오라버니, 어디 상처 좀 봐요. 그녀는 그의 가슴팍 옷자락을 젖히고 손으로 상처 옆에 핏자국을 닦아내고는 약을 발라주었다. 그런 후에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었다. 석파천은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띵땅 고맙소. 당신과 할아버지는 그 공터 밑에 숨어 있었소?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재미있더군. 정당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재미있다니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백가와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석파천은 의아하여 말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그 흑의를 입은 사람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 예쁘게 생긴 여인이 나의 어머니란 말이오? 그 여인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녀만큼 잘생기지도 못했다오. 정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천오라버니, 이번 병에 아마도 가볍지 않은 해를 입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모습마저도 잊어버리다니. 내가 보기에 당신이 쓰는 설상검법도 매우 생소하더군요. 설마하니 진짜 무공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그럴 수도 있나요? 본래 석파천이 백만검에게 토지묘까지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정불삼과 정당은 줄곧 그들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백만검이 토지묘 밖을 순시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아래로 숨어들었다. 그러다가 석청 부부가 들어와 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정불삼은 석파천이 일부러 실성한 척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속셈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가 검초를 펼치는 수법이 영 엉터리인 것을 보고 크게 우라통이 터지는 것을 간신히 참긴 했으나 속으로는 욕을 퍼부었다. 에잇, 저런 멍텅구리가 있나? 그는 백만검이 화섭자를 찾기 위해 사제의 몸을 더듬을 때 석파천을 구출해낸 것이었다. 이때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내가 무슨 무공을 안다는 것이지? 나는 무공이라고는 무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의 그 말은 더욱 알 수가 없구려. 정불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고개를 돌리고 날카롭게 외쳤다. 당아,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여 그토록 넋을 빼앗겼느냐? 저렇게 바보 같은 녀석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내 일장으로 그를 때려 죽이고 말겠다. 그는 다시 언성을 높여 말했다. 준수하고 총명하며 도량이 넓은 신랑감을 이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구해주겠다. 정당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끼는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싫어요. 천오라버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만 한 번 병을 앓게 되어 일시적인 어지러움으로 착각이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정불삼은 노해 부르짖었다. 뭐가 일시적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졌단 말이냐? 그의 부모님은 분명히 무공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신을 스스로 계잡종이라 일컫고 있다. 그가 백치가 아니라면 너의 할애비가 백치란 말이냐? 그가 검법을 쓰던 그 어처구니 없던 모양을 생각해 보아라. 정말 우라통이 터지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무공을 펼친다는 것이 꼭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손짓 발짓을 하다니. 정말 눈뜨고는 차마 못 보겠더라. 이어
그는 싸늘히 냉소를 흘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흐흐흐. 상대방인 어미가 검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일부러 몸을 검 끝에 갖다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으니 저와 같은 밥통을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고 손녀 사위가 다른 사람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도 이 정불삼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강호에서 행세를 하겠느냐? 안 돼. 반드시 내 손으로 저놈을 죽여야 돼. 정당은 입술을 깨물며 비통에 찬 어조로 물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를 죽이지 않으시겠어요? 정불삼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하, 죽이지 않겠느냐고?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불삼의 체면이 크게 깎이게 된다. 정불삼이 자기의 손녀 사위를 죽였다는 것은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하지만 정불삼의 손녀 사위가 남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겠냔 말이다. 정당은 참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그러한 경우 원한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정불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저 밥통 같은 녀석을 위해 원한을 갚아준다고?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정당은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 사람과 혼례를 올리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는 이미 나의 남편이 된 몸이에요. 그를 죽인다면 저는 바로 청산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불삼은 머리를 극적거리더니 말했다. 그때 나는 그를 시험해 보았다. 나는 그의 내공이 제법 심오해서 나의 손녀 사위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한데 저렇게 백치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너의 뜻이 굳이 그렇다면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정당은 그 말에 기쁨을 금치 못하여 귀가 솔깃해져서 물었다. 어떤 방법이에요? 빨리 말씀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정불삼은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백치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가 백치가 아니니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말을 이었다. 좋아. 그렇다면 말이다. 열흘 안으로 100만검과 무공을 겨루어 그 기한 내에 100만검을 죽이거나 패배시키도록 해라. 그러면 나는 그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부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정당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말았다. 그녀는 100만검의 검술이 절묘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 친히 목격하지 않았던가. 석파천이 어찌 그와 같은 검술의 대가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앞으로 20년간 무공을 더 연마한다 하더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제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불삼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려워도 어쩔 수 없고 쉬워도 어쩔 수 없다. 100만검에게 이기지 못할 시엔 나는 일장으로 그를 쳐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내건 조건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의기양양한 얼굴을 했다. 정당은 원망 어린 눈빛으로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석파천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 아닌가. 정당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물었다. 천오라버니,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열흘 안으로 100만검을 패배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떡하죠? 석파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100만검의 검법은 매우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긴단 말이오? 정당은 그만 목이 메인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이기지 못하면 당신을 죽인다고 했어요. 석파천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왜 무고한 나를 죽인단 말이오?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농담으로 한 말을 당신은 고지곳대로 믿은 것이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째서 나를 죽이겠냔 말이오. 정당은 한숨을 토해내쉬었다. 이 사람은 정말 병이 들어 바보가 되었구나. 사리도 따질 줄 모르니 지금의 형세로서는 먼저 할아버지의 조건에 응낙하고 열흘 동안 기회를 보아 도망치도록 해주자. 이윽고 그녀는 정불삼에게 말했다. 좋아요. 할아버지, 제가 응낙을 하죠.
열흘 안으로 그가 100만 검을 패배시키도록 하겠어요. 정불삼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냉랭히 웃었다. 이 할아버지는 배가 고프다. 어서 밥을 해오너라. 한데 내 미리 말해두지만 첫째 나는 백치인 그에게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며 둘째로 너는 그를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열흘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쳐 죽일 것이다. 셋째로 나는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정당은 원망 어린 얼굴로 말했다. 그가 백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으니 설사 할아버지가 그에게 무공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맹세는 할 것 없지 않겠어요? 정불삼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할아버지가 설사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가 열흘 안으로 어떻게 100만 검을 이길 수 있겠느냐? 10년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마 그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당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건 할아버지가 사람을 가르치는 재간이 나쁜 탓이죠. 천하무적의 무공으로서 훌륭한 제자를 가르쳐내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설산파의 백자재 제자를 이기지 못한다면 바로 위덕 선생 백자재가 할아버지보다 강하다는 결론이잖아요. 정불삼은 빙그레 웃었다. 당아, 너는 격장지게를 쓰는가 본데 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다. 저런 백치는 신선이라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정당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너는 석청 부부가 100만 검에게 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이 백치는 설산파에서 단연간 무공을 배웠는데 그 결과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검법밖에는 익히지 못했지 않느냔 말이다. 이때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양자강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